2월 11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시즌 인덱스 매일 봐도 요즘엔 좀 반갑진 않습니다. 지겹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체크하는 습관이 들어야지 자연스럽게 이걸 받아들이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오늘자 47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살짝 고개를 들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그래도 2700달러 위로 살짝 펌핑이 나와 줬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을 둘러싼 어떤 정서는 상당히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이더리움 이제 살아난다, 이더리움 랠리 펼친다 라는 강력한 지지성 주장이 있는 반면에 이더리움 끝났다, 더 이상 답이 없어 얘네들,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 포인트를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도 여전히 많다라는 점이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 이더리움이 잘 움직여줘야지, 역사적으로는 그게 알트 시즌의 포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벌써 2700달러로 또 가긴 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더리움이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분석가 테드, 2023년 5월 이후에 이더리움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주에 이더리움 ETF에는 4억 달러 이상이 유입이 됐다. 3월에는 대규모 업그레이드도 예정돼 있다. 트럼프 일가는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4,000달러 돌파 이후에 미친 듯이 펌핑할 것이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4,000달러 위로 올라서면서 역사적인 올타임 하이를 한번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알트 시즌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여지가 상당히 커지겠죠. 캡틴 파이빅, 이더리움 주간 차트 딱 보니까 바닥 찍고 이제 반등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 매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또 전폭적인 얘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12,000달러까지 갈 거라고 연말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사이클에 사실 이더리움이 10,000달러 시대를 일시적으로라도 열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정서들을 상당히 집약해 놓은 그런 차트 분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크립토 타이탄, 이더리움에 대한 퍼드 정서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더리움의 컴백은 전설적인 랠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왼쪽이 비트코인 주간 차트, 오른쪽이 이더리움 주간 차트인데 어떻게 모양새가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갈 만큼 갔고 런업 랠리 했고, 이제 이더리움은 런업 하기 그 전 단계야 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죠, 반복적으로. 부슈트, 이번 주에 이더리움 레이어 1 확장에 있어서 작은 성과가 있었다. 가스 한도가 3,000만에서 3,600만으로 늘어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이제 한 달 전보다 초당 20%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레이어 1 수수료도 10에서 30% 감소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진짜 재밌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더리움 가스 수수료가 폭락했어요. 3주 전에 비탈릭은 높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평균 가스비가 0.04달러, 이건 다음 랠리에 불을 붙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0.04달러면 거의 이제 솔라나나 리플이랑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수수료라서, 야 진짜 이더리움 막 NFT 막 미쳐 날뛸 때는 수수료 50달러 이렇게도 해본 것 같아요. 기억에는 진짜 이더리움 징글징글하다 막 이랬었는데 0.04달러? 저 깜짝 놀랐어요. 장난치나 싶었는데 지금 상당히 이더리움 주변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지금 뜨겁게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이게 지금 일시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게 또 이렇게 수수료 이슈가 안정화되면서 3월 업그레이드도 잘 마무리가 될지, 여러모로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자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코베이시, 트레이딩 플랫폼 이런 얘기합니다. 이더리움 숏 포지션이 지난해 11월 이후에 500% 이상 급증했다. 지난 3일 미국발 무역전쟁이 시작됐다라는 언론 보도 이후에 이더리움은 60시간 만에 37%가 빠졌다. 당시 매도세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몇 시간 만에 1조 달러 이상이 증발했다. 비트코인 등 다른 암호화폐가 상승하는 동안 이더리움은 상승하지 않았고 2021년 11월 올타임 하이 대비 45% 정도 지금 낮은 가격이다. 최근에 이더리움 숏 포지션이 증가하면서 2월 3일과 비슷한 변동성이 더 흔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시장을 정말 굉장히 크게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흔들더라도 좀 그냥 위쪽으로 흔들렸으면 좋겠다. 뭐 그런 기대감인 거죠. 우리 같은 현물 투자하는 개미들은. 차오왕, 얼라이언스 다오의 설립자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제네시스 블록 생성 이후에 이더리움을 보유해 왔지만 지난해에 매도했다. 이더리움의 성장 잠재력은 거의 소진됐다.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2가 솔라나를 능가할 가능성은 10에서 20%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또 굉장히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이더리움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엄청난 기대감과 이런 또 비관론이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데 체감하기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정서들이 조금 더 짙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 조금 우려스럽게 느껴지긴 하죠. 매트릭스 포트, 지난 1월 말 이후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총 5억 달러 자금이 유입됐지만 정작 이더리움 가격은 뚜렷한 반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시장 매도세가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코인 시그널스가 잘 정리를 했어요. 이더 BTC 차트를 통해서 이제 이더리움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힘을 얻게 될 거야 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더리움 최근 현물 ETF 유입은 비트코인의 2배 수준이었고 트럼프 차남 에릭 트럼프는 지금이 이더리움 매수 적기라고 강조를 했고 가스 수주는 0.04달러로 지금 인하가 됐고 이더리움 재단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이더리움을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약세 정서를 가질 수 있어, 뭐 이런 점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동의를 합니다만 일단 이게 조금 더 설득력 있게 개미들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의미 있는 수준의 상승 정도가 나와줘야지 조금 더 큰 설득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저기 곳곳 왕왕 피어나고 있습니다. 제임스 세이파트의 경우에는 현재 복수 알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비교적 승인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라이트코인, 솔라나, XRP, 도치가 우선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블룸버그의 전망, 라이트코인이 90% 올해 승인될 확률, 솔라나가 70%, XRP가 65%, 도치코인이 75%. 와씨 좀 갔으면 좋겠다. 아자 가자 뭐 이런 생각 좀 들게 만드는 부분인데 뭐가 제일 먼저 나올라나. 사실 우리나라에는 지금 라이트코인이 상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거래소에. 라이트코인이 미국에서는 그래도 약간 인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들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재밌네. SEC가 지금 현재 상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라이트코인 아마도 도치코인 아마도 솔라나 XRP는 아직 소송 진행 중이니까, 솔라나도 코인베이스 소송에서 증권으로 명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노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헤드라이시 그래프랑 폴라나가 메이비로 돼 있죠. 얘네들은 상품으로 보는 게 맞지 뭐 이 정도 느낌 아마도. 그래서 이 상황도 재밌네요. 지금 보니까 저 지금 눈에 확 띄었는데 이게 지금 싹 다 예수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참 생각할 거리를 많이 안기는 그런 차트입니다. 이 와중에 그레이스케일이 카르다노 현물 ETF 전환 신청서를 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와 함께 SEC에다가 19B4를 제출했다라는 소식. 이미 카르다노 트러스트가 있고 이 트러스트를 현물 ETF로 전환하겠다라는 건데 SEC 입장에서는 이거를
전환시키지 못하게 만들 만한 명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간 문제다. 그래서 에이다가 참 재밌는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사실 워낙 약간 학술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개발 속도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대비 좀 느리죠. 근데 과연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겪어내면서 블록체인 혁신에 있어서는 되게 안정적이고 약간 뭐랄까 조금 더 단단한 그런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에이다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대 포인트가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에이다도 그레이스케일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짚어보지만 그레이스케일이 트러스트 상품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유념해서 이렇게 바라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이번에는 에이다 카르다노 현물 ETF로 전환하고 싶다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거, 빨리빨리 좀 승인이 됐으면 좋겠죠. 다크 디펜더 XRP 일간 차트를 통해서 통합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웨이브 3는 5.85달러를 향해서 발살 준비를 하고 있다. 단기 목표는 5.85달러와 8.76달러, 지지라인은 1.88달러와 2.33달러,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적인 조언은 아니다. 이것만 보고 무지성 매수는 하면 안 돼 라는 점을 맥락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웨이브 3 과연 어떤 방식으로 펼쳐질지 괜히 또 가슴이가 설렁설렁 벌렁벌렁 하는 것은 또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렉스 클레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2주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준비해라. 곧 알트들 날아갈 것이다. 사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이건 지금 2주 차트인데 일주일 주간 차트를 통해서 봐도 지금 저항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일간 차트를 통해서 보면 아직 60%가 지금 어쨌든 넘어가 있으니까 빡세다라고 느껴지는데, 주간 차트나 2주 차트를 통해서 놓고 보면 도미넌스 상황이 상당히 의미 있게 알트 시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그냥 시즌의 반복성 차원에서, 사이클의 반복성 차원에서 보면 도미넌스가 몇 주 동안 이제 좀 빠져주면서 1분기 안에, 그러니까 3월 안에 중간 랠리 한번 나와주고, 그렇게 중간 로컬 탑을 한번 만들어주고, 이제 조금 여름을 거치면서 조정받고,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에 이번 사이클 고점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약세장으로 전환되는 그런 그림이 딱 나와주면 지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 도미넌스 차트 저항받고 있는 걸 보면은 약간 그런 그림이 또 그려지긴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반복성이 어느 정도 좀 유사하게 펼쳐질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고, 비트코인 전략자산 지정 이슈와 관련해서 어쨌든 백악관 실무팀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트럼프 일가는 알트들 막 사재기 하고 있고, 심지어 막 스테이킹까지 엄청 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이더리움 엄청 스테이킹 시켰던데, 얘네들은 지금 뭔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뭔가 계획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지. 근데 어떤 이런 액션들의 합을 통해서 정보의 어떤 의미를 추측해 낸다라는 차원에서는 뭐가 있구나라는 걸 좀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DeFi 플러스 RWA, 실물자산 토큰. 그래서 DeFi와 RWA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점을 트럼프 일가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각 테마별로 의미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서치, 이런 테마들, 특히 DeFi와 RWA가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 이런 점들 참고해 보시면서 이 도미넌스 차트가 보여주고 있는 알트 시즌 가능성, 이 기회를 통해서 목표하시는 바 잘 달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채택과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 중이거나 본격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그래서 초기 단계든 거의 가속화 단계든 다 싹 집계를 해보니까 27개래요. 지금 그래서 뭐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곳까지 포함해서 27개일 거고,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15개, 16개 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뜨끈뜨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자산 비축 역시, 그 결정 역시 뭐 넥스트 스텝으로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좀 출렁출렁하고 조금 더 출렁출렁해질 가능성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재료가 많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멘탈, 가장 중요한 건 멘탈이잖아요. 이 멘탈에 대한 부분들 잘 챙기시면서 현명하고 차분하게 계획적으로 잘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